여러분, 지금 한 가지만 해보세요. 눈을 감고 나는 지금 이 영상을 보고 있다 라고 생각해 보세요. 해보셨나요? 방금 그 생각을 한 건 누구죠? 나죠. 그런데 그 나는 도대체 뭘까요? 뇌요? 맞습니다. 여러분의 뇌는 약 1000억 개의 신경세포가 전기 신호를 주고받는 고깃덩어리입니다. 그런데 이상하지 않습니까? 전기 신호와 화학물질 덩어리한테 왜 내가 존재한다는 느낌이 있는 걸까요? 컴퓨터도 전기 신호로 작동합니다. 그런데 컴퓨터는 자기가 존재한다고 느끼지 않잖아요. 적어도 우리가 아는 한. 그러면 뇌와 컴퓨터의 차이는 뭘까요? 왜 뇌에만 나가 있을까요? 이 질문은 인류가 수천 년 동안 매달린 문제입니다. 그리고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아직 아무도 답을 모릅니다. 과학이 이렇게 발전한 시대에 이건 좀 충격적인 이야기입니다. 이 문제에 처음으로 정면 승부를 건 사람이 있습니다. 400년 전 프랑스 철학자 르네 데카르트입니다. 여러분도 한 번쯤 들어보셨을 그 유명한 말. 나는 생각한다. 고로 존재한다. 라틴어로 코기토 에르고 숨이라고 하죠. 데카르트는 세상의 모든 것을 의심해 봤습니다. 내 눈에 보이는 이 세계가 진짜일까? 혹시 꿈속 아닐까? 누군가 나를 속이고 있는 건 아닐까? 전부 의심했습니다. 하지만 딱 하나 의심할 수 없는 게 있었어요. 지금 이 순간 의심하고 있는 나, 생각하고 있는 나는 확실히 존재한다. 세상 모든 게 가짜여도 가짜라고 생각하고 있는 이 의식만큼은 진짜라는 거예요. 데카르트는 여기서 엄청난 결론을 내립니다. 마음과 몸은 완전히 다른 것이다. 몸은 물질이고 마음은 물질이 아니다. 이것을 심신이원론이라고 부릅니다. 쉽게 말하면 뇌라는 기계 안에 유령 같은 게 타고 있다는 거예요. 몸은 자동차고 의식은 운전자라는 겁니다. 이게 400년 전 이야기인데 놀라운 건 이 문제가 400년이 지난 지금도 안 풀렸다는 겁니다. 자, 400년 동안 과학은 엄청나게 발전했습니다. 특히 뇌과학은요. 우리는 이제 뇌의 어떤 부위가 뭘 담당하는지 꽤 잘 알고 있습니다. 앞쪽 이마 부분은 판단과 결정, 뒤쪽은 시각 처리, 옆쪽은 언어. 이런 식으로 뇌 지도가 거의 완성됐어요. 뇌 스캔 기술도 놀라워졌습니다. 사람이 빨간색을 볼 때 뇌의 어느 부분이 활성화되는지 실시간으로 볼 수 있어요. 슬플 때, 기쁠 때, 화날 때 뇌에서 어떤 화학물질이 나오는지도 알아요. 자, 그러면 문제 해결 아닌가요? 뇌의 작동 방식을 다 알면 의식도 설명되는 거 아닌가요? 여기서 반전이 옵니다. 전혀 아닙니다. 뇌과학이 알아낸 건 뇌가 무엇을 하는가이지 왜 거기서 경험이 생기는가가 아닙니다. 이 차이가 어마어마하게 큽니다. 1995년 호주 출신 철학자 데이비드 차머스가 아주 유명한 구분을 하나 만들었습니다. 그는 의식의 문제를 두 가지로 나눴어요. 쉬운 문제와 어려운 문제입니다. 쉬운 문제는 이런 겁니다. 뇌가 어떻게 정보를 처리하는가? 눈으로 들어온 빛이 어떻게 뇌에서 처리되는가? 이런 건 어렵긴 해도 언젠가 풀릴 수 있는 문제입니다. 그런데 어려운 문제는 차원이 다릅니다. 왜 뇌에서 정보를 처리할 때 주관적인 경험이 생기는가? 이겁니다. 예를 들어볼게요. 빨간 사과를 보면 특정 파장의 빛이 눈에 들어오고 망막에서 전기 신호로 바뀌고 시신경을 타고 뇌로 가서 처리됩니다. 여기까진 설명 가능해요. 그런데 왜 거기서 빨갛다는 느낌이 생기는 거죠? 전기 신호가 왜 경험이 되는 거죠? 컴퓨터도 빨간색 데이터를 처리할 수 있잖아요. 하지만 컴퓨터는 빨갛다고 느끼지 않습니다. 이 느낌을 철학에서는 감각질이라고 부릅니다. 영어로는 퀄리아,
빨간색의 빨강, 초콜릿의 달콤함, 기타 소리의 울림. 이런 주관적 경험의 질감을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이 왜 존재하는지 현재 지구상의 어떤 과학자도 어떤 철학자도 설명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차머스가 이 문제를 설명하기 위해 아주 기발한 사고 실험을 하나 만들었습니다. 철학적 좀비라는 건데요. 영화에 나오는 좀비랑은 다릅니다. 여러분과 원자 하나까지 완벽하게 똑같은 복제인간이 있다고 상상해 보세요. 겉모습도 똑같고 뇌 구조도 똑같고 뉴런의 연결도 똑같습니다. 이 복제인간은 여러분과 똑같이 행동합니다. 웃고 울고 나는 행복해 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딱 한 가지가 다릅니다. 이 복제인간의 내면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불이 꺼져 있어요. 나라는 느낌이 없습니다. 행복하다고 말하지만 실제로 행복을 느끼지 않습니다. 자, 질문입니다. 이런 존재가 가능할까요? 만약 가능하다면 그것은 물리적으로 완벽히 같은데 의식만 없다는 뜻이고 결국 의식은 물리적인 것만으로는 설명할 수 없다는 증거가 됩니다. 데카르트가 400년 전에 마음과 몸은 다르다고 했던 것과 같은 결론에 도달하는 거예요. 물론 과학자들도 가만히 있지 않았습니다. 2004년 이탈리아의 신경과학자 줄리오 토노니가 통합정보이론을 발표합니다. 핵심을 쉽게 말하면 이래요. 어떤 시스템이 정보를 얼마나 복잡하게 하나로 합치느냐. 그 정도가 바로 의식의 양이라는 겁니다. 뇌는 1000억 개의 신경세포가 촘촘하게 연결돼서 정보를 한꺼번에 통합합니다. 그래서 의식이 있다는 거예요. 토노니는 이것을 파이라는 값으로 표현했어요. 파이가 높으면 의식이 있고 제로면 의식이 없다는 거죠. 그런데 이 이론의 논리를 끝까지 밀어붙이면 소름 돋는 결론이 따라옵니다. 정보를 조금이라도 통합하는 모든 시스템에는 아주 작은 의식이 있다는 겁니다. 온도계도, 스마트폰도, 심지어 돌멩이한테도요. 이것을 범심론이라고 부릅니다. 의식이 뇌만의 특별한 것이 아니라 우주 만물의 아주 미세한 형태로 스며들어 있다는 생각이에요. 황당하게 들리시죠? 그런데 이건 세계적인 신경과학자와 철학자들이 진지하게 논의하고 있는 가설입니다. 왜냐하면 의식이 뇌에서만 생긴다고 하면 왜 하필 뇌에서만? 이라는 질문에 답할 수가 없거든요. 데카르트는 의식을 몸과 분리했고 차머스는 의식이 물리적으로 설명 불가능하다고 했고 토노니는 의식을 만물에 확장했습니다. 400년간 방향은 완전히 달랐는데 결론은 같습니다. 의식이 뭔지 모르겠다는 거예요. 이유는 소름 돋을 만큼 단순합니다. 다른 모든 과학은 밖에서 관찰할 수 있습니다. 별을 망원경으로 보고 세포를 현미경으로 보고 원자를 입자가속기로 들여다봅니다. 그런데 의식은 정반대입니다. 의식은 관찰자 자신입니다. 여러분이 자기 의식을 연구하려면 의식으로 의식을 들여다봐야 합니다. 눈이 자기 자신을 직접 볼 수 없는 것처럼 의식이 자기 자신을 객관적으로 관찰하는 건 원리적으로 불가능할 수 있다는 거예요. 데카르트가 나는 생각한다, 고로 존재한다 라고 했을 때 그는 의식이 의심할 수 없는 유일한 확실성이라고 봤습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가장 확실한 이것이 가장 설명하기 어려운 것이 되어버렸습니다. 나는 분명히 존재한다. 이 경험은 분명히 진짜다. 하지만 그게 뭔지, 왜 있는지, 어떻게 생겨난 건지는 모른다. 이것이 의식 문제의 핵심이고 인류 과학의 가장 큰 벽입니다. 정리해보겠습니다. 400년 전 데카르트는 나는 생각한다, 고로 존재한다라며 의식의 확실성을 선언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마음과 몸을 분리하면서 인류에게 가장 풀기 어려운 숙제를 남겼습니다.
1995년 차머스는 이것을 의식의 어려운 문제라고 정의했고, 이 질문에 대해 뇌과학도, 물리학도, 철학도 아직 답을 내놓지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우주의 시작을 계산하고 유전자를 편집하고 블랙홀의 사진까지 찍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나는 왜 나인가? 라는 질문 앞에서는 동굴에서 모닥불을 쬐던 인류와 똑같은 자리에 서 있습니다. 어쩌면 이 문제는 영원히 풀리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답이 없다는 사실 자체가 인간이라는 존재가 얼마나 신비로운지를 증명하는 것 아닐까요? 오늘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다음에도 엉뚱하지만 끝까지 파고드는 호기심으로 찾아올게요.